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0.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신흥국 금융불안이 커질 것을 대비해 취약 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와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검찰과 경찰, 협력해 P2B 관련 허위대출과 자금 횡령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의 강제성을 확보하는 등 거래 질서를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비판하며 비주력 비상장사 보유 주식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 생태계 파괴 등의 폐해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해외 출장 시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 항공운송 의뢰제도 GTR이 38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과의 GTR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하고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 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권 예약과 구매를 대행하게 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총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목요일째였습니다. 어제장 지방선거로 인해서 하루 휴장에 들어간 시장 속에서는 FOMC 발표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요. 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양시장에 대해서는 1%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4,700억 원 이상의 수급 물량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견인한 상황인데요. 1.84% 빠진 2,423.48포인트로 꽤 많은 수치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혁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 휴장이고 또 다시 목요일이어서 두 분과 함께 하는 날인데요. 일단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이슈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흥국 쪽에서의 자금 유출이 이어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바로 오늘장에 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한국 쪽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쪽에서 금리가 인상된다면 한국 시장에는 뭐 좋을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 코스피에서 대량 매도하면서 수급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파생이나 그리고 또 코스피나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한 면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했고요. 종목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은 개별 종목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수를 보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2400선이 혹시라도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보수적인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너무 크게 확대하지는 마시고요. 적당히 지금은 단기 매매 정도만 반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 더욱더 큰 하락이 있을 때는 보수적인 접근과 그리고 단기적인 접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뭐 상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어인혁 연구원이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연달아 나오는 악재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단기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 상승폭이 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단 뭐 지난 화요일하고 전략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단타로 대응하고 그리고 무조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또 손절 기준이 오면 이제 칼같이 매도를 해서 이제 그 기준을 지키는 그런 매매를 반복을 하는 게 일단은 지금 그 시장에서 현명한 대응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이제 이따가 네. 그 암호화폐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 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잠시 뒤 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추세일수록 조금 더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간이 있어야 그 이후에 좋은 수익과 좋은 추세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에서 어떻게 좀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유효한지 그 부분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클린 시간으로 먼저 이어갈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셨던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을 추첨합니다. 이 5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3159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자, KD네이처앤바이오를 매수가 2,500원의 비중은 50% 손절해야 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먼저 KD네이처앤바이오 종가 흐름 확인하면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5.90% 오른 1,79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에 좀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장 그래도 반등을 해준 상황인데요.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KD네이처앤바이오 적정 주가는 800원, 비교값은 2.24, 약 2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종목명이 좀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태양 CNL이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KD네이처앤바이오라는 걸로 이제 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종목 추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중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로 이제 살아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이 좀 과합니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고 또한 이제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하락 추세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 추세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KD네이처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추세로 좀 집중해서 보시자라는 의견입니다.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가 2,500원대이다 보니까 오늘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비교해서는 좀 꽤 멀어 보이는 상황인데 손절 여부를 물어보셨어요. 일단 손절은 언제쯤 좀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홀딩했을 때 본전 이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상승한 이유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3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지금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하면은 계속 홀딩할 상황은 아니고요. 흐름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하고 들고 간다고 해서 본전까지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뭔가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상승을 했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상승했을 때 이유가 별로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그리고 뭐 신규 사업 진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확실하고 좋은 거라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가볍게 조정을 받고 다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흐름은 추세적으로 다시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500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인데요.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추격 매수 하셨습니다. 여기나 여기죠.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준 없이 매매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해도 안 되지만요. 매수를 하면은 손절을 짧게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10% 정도 짧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홀딩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시청자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추격 매수한 점, 그리고 한 종목에 50%가 비중이 들어갔으니까 비중이 너무 많은 점이고요. 그리고 기준 없이 매매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삼박자가 고루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매매는 반드시 지양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상승이 다시 나오려고 했으면은 조정을 조금 받고 바로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락하더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120선 이탈하지 않는 그런 지금 자리예요.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120선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리 후에 다시 접근을 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중기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무 구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기로 끌고 가면서 대응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단기로 짧게 대응할 만한 종목인데 단기 대응을 잘못하셨어요. 그리고 길게 끌고 갔을 때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종목들은 갑자기 어떤 다른 이슈가 나오면서 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일단 손절을 해주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나 3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먼저 오는 가격대 정리를 빠르게 하시는 것이 이후에 보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35% 먼저 오는 가격대에서 대응, 정리 이후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504님 보내신 문자 확인합니다. 필링크를 매수가 4,000원의 비중 20% 진단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필링크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4.51% 밀리면서 3,70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필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고점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필링크 적정 주가는 7,700원, 비교값은 0.48, 그리고 적정 주가는 1년 전보다는 좀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그 업종은 이제 컴퓨터 서비스 쪽인데 하는 일은 이제 좀 요즘은 이제 골프웨어 관련된 그런 일이 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중국과의 연관성도 부각이 되면서 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추세 살펴보면은 이제 중기 추세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좀 이제 60일선이 120일선을 이제 돌파를 하고, 그래서 중기 추세 상승,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최근 들어서 좀 장대 음봉이 연달아 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가격에 따라서 언제든 또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 종목도 이제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겠지만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 염두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필링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 좀 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4,000원이에요. 오늘장의 하락으로 더욱더 손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진단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중기 흐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좋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강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단기 흐름은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일단 그냥 하락하면은 손절가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정리를 해주시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의 절반을 매도하신 후에, 그리고 상승하면 수익 10% 짧게 보시고요. 다시 하락했을 때는 3,600원에 한번 추가를 하십시오. 충분히 단기 흐름은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금 낮춘 후에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되면은 수익을 약간 조금 더 크게 보자는 거죠.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 흐름 자체는 살아있는데 매수를 조금 잘못하셨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000원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단기에 상승이 나오고 난 후에 따라잡은 겁니다. 여기는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기다려야죠. 그러면 조정이 오면은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 되고요. 조정이 없을 때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매수가 자체가 조금 아쉽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중기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만 노리자는 전략이고요. 매수가가 높은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서 대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하락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계속 하락하는데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들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지금 가시적으로 뭔가가 보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물론 뭐 예상은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단기 흐름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락하면 손절 10%, 반등하면 본전의 절반을 매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가면은 10% 정도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3,600원의 절반을 추가하면은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나서 손절 10% 그리고 수익은 15% 이 정도만 노리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링크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일단 손실은 마이너스 10% 또는 본전의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 비중으로 수익 10% 또는 3,600원의 절반 추가 대응해서 일단 평단가 낮추는 전략까지 아주 상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60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C3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8,400원의 비중은 40%. 조언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C3의 종가 먼저 확인하면요.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네요. 6,0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C3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로 봤을 때 최근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C3 종목 적정 주가는 4,700원, 비교값은 1.29, 소폭 고평가 상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뭐 치매 테마주 이렇게 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최근 그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적으로도 오늘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계속 2달 가까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중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말아 올리면서 이제 위로 해서 이제 중기 상승 추세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어떤 수급이나 어떤 차트 흐름을 봐서는 여전히 좀 하락 추세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3에 대해서 추세와 정책 종가 먼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6,000원대를 좀 간신히 지켜낸 상황인데요. 하지만 뭐 보시다시피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500원대도 이탈이 됐고 지금 워낙 매수가가 8,400원대이다 보니까 손절을 놓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들고 계셨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폭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진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본전까지는 그 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본전까지는 조금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 마이너스 30%, 지금 거의 마이너스 27% 정도예요. 더 하락하면은 미련 갖지 말고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종목을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앞에서도 그 언급을 하셨지만은 치매 테마주예요. 치매 테마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전반적인 테마 자체가 꺾이고 있고 또 바이오가 약하죠. 바이오가 약한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에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이슈나 뭔가 뉴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약한 흐름이 예상되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역시 그 강하게 계속해서 반등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400원이죠. 그래서 매수를 여기에서 하셨어요. 8,400원인데 사실 매수를 약간 서둘렀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조정을 얼마 받지 않았죠. 고점에서 살짝 조정받았는데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문제는 당시에 바이오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기다리셨어야 됐고요. 그리고 5월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악재가 터졌죠. 이때는 이 정도 하락하고 그런 악재가 발생하고
그 바이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은 정리를 해주는 게 맞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자체도 조금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기준 없이 계속 홀딩한 것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역시 업종이나 테마의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홀딩한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업종 바이오나 또 그 치매 테마주들의 그런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역시 반등은 짧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때 다시 한번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죠. 계속 하락하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하락하면은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홀딩하다가 손실만 더 커졌을 때는 그때는 아무 대응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손실이 계속 커지면은 결국은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요.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자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 일단 미련 없이 매도를 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치매 테마나 이 종목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30%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 선택과 현재 추세 흐름에도 좀 비껴 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실도 손실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주신 상황인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 좀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에 대한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현재 뭐 C3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분에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 강조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921님 보내신 문자 확인합니다. 자, 나무가를요 매수가 22,200원에 비중은 50%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 장에 나무가 먼저 종가 흐름 확인합니다.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28,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나무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바닥권 흐름인 것 같은데 추세가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네, 나무가 적정 주가 23,000원, 비교값은 0.90, 현재 종가하고 적정 주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중기 추세는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기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위아래로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고 어제 이제 연달아서 이제 음봉이 좀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또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무가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줄에 살아 있지만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좀 변환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2,2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장 그리고 최근 거래일 동안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폭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또 매수가를 넘어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중기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비중이 지금 50%죠. 50%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기업 흐름이나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은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만 가지고 손절 5%, 수익 20%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조금 길게 받고 손절은 짧게 받죠.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저점 부근이에요. 매수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다시 하락하면서 저점을 이탈하면 빨리 손절해 줘야겠죠. 그래서 저점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그 예측 매매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종목의 어떤 그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이 오면은 손절을 짧게 해주자는 거죠. 다만 지금 가격 자체가 그 저점이고 낮은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적당히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까지는 노려보자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주가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중기로 끌고 갈 만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기로 끌고 가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지 않고 또 재무구조가 좋지 않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라서 중기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또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시장의 흐름이 좋고
기업의 흐름이 좋았을 때는 중기로 끌고 갈 만한데 지금은 기업 흐름이 좋지 않고요. 시장의 흐름이 불안하죠. 그래서 일단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자체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크게 미련 갖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단기로만 대응하십시오.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만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절반은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관리가 참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일단 비중이 50%로 좀 무겁게 실으셨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먼저 초점을 맞추셨는데요.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 비중이죠. 25%를 가지고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그리고 수익은 20%에 대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받아봅니다. 끝자리 202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 롯데물 매수가 32,000원의 비중 5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현대로템 오늘장의 흐름은요. 12% 넘게 밀리면서 32,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대로템 오늘장의 종가와 매수가와 동일합니다.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현대로템 적정 주가 24,600원, 비교가 1.3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적정 주가나 추세가 조금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추세는 중기적으로 상승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고, 어제와 오늘 이제 그 어떤 얘기가 그대로 맞아 떨어진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러시아에 가가지고 어떤 정상회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뉴스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뉴스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 12% 넘게 오늘장에 좀 밀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보셨던 부분이 모두 좀 반납을 하고 현재 매수가에 딱 놓여 있는 상황이고 오늘장에 남북 경협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 속에서 현대 롯데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할까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기업 자체적으로는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테마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움직임이 역시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본전 근처에서는 일단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혹시라도 내일장에 하락 출발한다거나 하면은 빨리 손절이나 그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승 출발한다고 하면은 단기에 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30% 정도까지는 끌고 가면서 시장의 상황을 봐서 대응을 하자는 거죠. 일단 대북 관련한 악재는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그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죠. 그래서 당분간 뭔가 확실한 그런 큰 악재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이 대북 관련한 종목들은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락이 거듭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만 강하게 나오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고요. 확실하게 호재가 발생하려면은 대북 제재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까지는 너무 멉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테마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 테마로 볼 때는 가격 메리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북 테마주들은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했을 때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상승하면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다시 조정받으면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높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2,000원이죠. 그래서 32,000원이면은 오늘 가격인데요. 종가인데요. 매수하실 당시는 추격 매수하셨어요. 바닥에서 한참 상승했지 않습니까? 15,000원에서 100% 이상 상승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운 좋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급락한 날이 있었죠. 이런 날도 겪어보셨겠지만 언제든지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 메리트를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매수를 하고요. 매수가가 높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는데 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매도를 일단 못 하시고요. 상승을 했다가 다시 본전이 왔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지금 매수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본전이 오더라도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30%
30%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서 끌고 가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번전이 왔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북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던 그런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가 다시 발생할 때까지는 다시 또 조정세를 조금 더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테마주들이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일단 본전에 왔을 때는 정리를 해주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더 아래에서 아니면은 120선 이탈까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했을 때는 혹시라도 급락한다면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대북 테마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매수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 근처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상승하여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면 30% 정도까지는 수익을 노려보자. 그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북 테마주들은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접근하시고 그리고 또 상승하면 적당히 수익 실현하는 이런 단기 매매를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대응하기에는 약간 좀 불안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요, 본전 근처 매도 이후에 재매수나 현재 부근에서 좀 급등을 한다면은 30% 이상에 대해서 좀 목표가 대응을 하셔라라는 말씀이신데요. 뭐 앞서서 어인혁 연구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뉴스와 이 각종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초점 맞춰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상황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가격대를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예의주시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44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JW 신약을 매수가 1,100원의 비중은 3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JW 신약에 대한 종가는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8,99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 JW 신약 같은 경우 강보합으로 좀 잘 이겨낸 상황인데, 최근의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JW 신약 적정 주가는 4,900원, 비교값은 1.83. 하지만 이제 제약 업종인 걸 감안하면 아주 큰 고평가는 아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중기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급등과 급락 반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지금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낙폭이 과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 저점 대비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중기 추세는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돌파하고 이탈하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한 8,500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저점을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기는 상승, 그리고 단기도 여전히 좀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W 신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일단 8,000원대 초반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중기와 단기 모두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10,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반등, 앞으로의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반등이 가능할까요? 네, 역시 여전히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기보다는 좀 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본전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 시에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매수할 만했는데요. 매수할 만한 시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00원이죠. 그래서 1,100원이면은 여긴데요. 매수 당시에 기술적으로는 고점 이후에 21선을 이탈했죠.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다만 이때 바이오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악재가 터진 날이 바로 5월 2일이에요. 그래서 매수 시기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기다렸어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121선을 이탈하고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접근을 하는 게 맞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흐름을 봐서는 조금 더 기다려서
떨어져서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어야죠.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이나 또 어떤 그 업황에 대한 악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 이후에 기준도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16%까지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컸을 때는 본전이 오면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그 조정을 받으면 접근을 하더라도 본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점을 이탈을 하면은 중기적으로 흐름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길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꺾이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고요.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거나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일단 반등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본전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에는 손절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814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CJ 헬로를 매수가 8,400원에 비중 10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 CJ 헬로 종가 먼저 확인하면요. 오늘 1% 상승으로 1,100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오늘장까지 추세 확인할까요? 네, CJL로 적정 주가 19,900원, 비교가 0.51, 지금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적정 주가와 마찬가지지만 일단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헬로 같은 경우에는 준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8,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0%예요.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비중이 100%죠.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400원인데요. 8,400원이면은 여기에요. 사실 매수가가 완전히 저점 부근이라고 하면은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높죠. 저점에서 한참 반등이 나왔고요. 길게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 낙폭이 워낙 크니까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사업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좋은 흐름은 좋아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안정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 호재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일부를 매도하고 일부만 가져간다고 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나머지만 가지고 대응을 해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큰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격이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매수 자체가 홀딩했을 때 매수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는 겁니다. 지수가 흐름이 좋고요. 종목의 흐름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흐름이라면 끌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지수가 불안하고요. 그리고 역시 서비스 업종이죠.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홀딩하고 가는 것보다는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비중 100%임을 감안해서 말씀드린 상황이니까요.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준비한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요, 두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종목은 오스테오닉이 신규로 편입이 된 상황인데요. 자, 편입한 이후에 바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6,400원에 들어갔고 목표가는 7,360원까지 봅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는 계속해서 지수가 좀 불안함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일단 오늘장도 두 종목이 담겨 있는 상황인데 신규 종목과 일단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좀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가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조금 수익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지수가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수가 강하게 갈 그럴 흐름은 아닙니다. 추세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안 좋은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이 방향의 전환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의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틈이
틈틈이 종목 매매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갈 그럴 상황이고요. 뭐 목표가까지 계속 가지고 가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은 다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5,900원에 추가를 할 생각이었는데 추가 가능성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물량을 가지고 계속 그 홀딩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로 매수를 했는데요. 6,4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메리트를 보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단기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생긴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에 짧은 그 정도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하락하면 6,100원에 2차까지 추가할 생각이고요. 그냥 상승했을 때는 수익은 15% 정도 이렇게 짧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돼서 하락하면은 손절은 짧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주가 자체가 저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하락해서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런 그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은 짧게, 수익도 역시 너무 길게 보지는 말고 조금 짧게 보다가 상황에 따라서 길게 또 홀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5%, 수익 15% 이 정도만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 비중은 그 포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너무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단기 매매만 반복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한 그런 시장 상황이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는 지수 반등 시에 대한 매수 의견이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포트 안에서 끌고 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지수의 재하락을 예상하면서 보유 의견 주신 상황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신규로 편입한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에는 좀 좋은 흐름이었지만 이후에는 좀 시세 분출이 없었던 상황인데요. 공모가가 7,700원으로 가격 부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가 떴을지 오늘의 코인 돋보기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암호화폐 시세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코인 거래소 규제를 논의한다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두 가지 이슈가 준비가 된 상황인데요. 일단 이슈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악재에 대해서 좀 민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슈가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비트파이넥스라고 하는 거래소, 그리고 이제 테더, 일전에 그 알트코인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테더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 거래소가 이제 테더를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임의로 이제 좀 상승을 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의혹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논문으로 일단 물론 그 거래소가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테더 발행 시기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오면서 이번에 좀 이제 또 불거지게 됐고, 일단 테더사가 이제 실제 발행을 한 그 비트코인, 발행한 그 테더만큼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진짜로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수사 결과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의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있지도 않은 그런 허위 테더를 이제 발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만큼 다시 이제 그 테더를 갚는 그런 이제 공매소, 이제 그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또 의혹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자세히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G20 3월 달이죠. 그때 이제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에 이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회의가 있고 아마도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어떤 규제, 뭐 논의는 되더라도 일단 뭐 법이 제정이 된다거나 뭐 어떤 규정이 만들어지는 거는 뭐 한 2, 3년 정도는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이슈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의 가격대가 좀 하락을 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요로 살펴볼 시세, 어떤 시세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그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우선은 지금 어제에 비해서는 이제 소폭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710만 원 정도,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차트에 보면은 이제 선을 그어놓고 또 네모 박스도 이제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네모선은 어떤 가격이 이제 계속 이제 저항에서 이제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일단 이 정도 라인이 좀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저항이 되는지 이것도 좀 참고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네모 박스는 내려올 때 부딪히는 가격대.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 접근을 하더라도 이런 박스권 이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야지 조금 더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좀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매매에 대한 팁까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시 한번 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암호화폐 테마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매매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암호화폐 테마주를 어떤 식으로 매매에 응용할 수 있는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테마주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평택촌놈의 어떤 원칙이기도 하면서 이제 저도 참고를 하고 있는 원칙인데, 무조건 이제 소액으로만 우선 접근을 하자. 그래서 뭐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정도까지만 접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자동 매매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 자동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건을 미리 입력을 해두면 그 조건이 왔을 때 매수를 하기도 하고, 조건이 만족하면은 뭐 매도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HTS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큰 테마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1등주보다는 이제 2등주를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등주는 방향을 어디로 틀지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변동성은 적지만 1등주를 참고할 수 있는, 그래서 2등주를 좀 매매를 하는 게 일반적인 테마주 매매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되도록 이제 장중 단타로 종가가 되기 전에는 이제 매매를 마무리하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식 테마주 매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테마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드린 그건 이제 기본으로 이제 갖고 가고, 또 적정 주가는 이제 무시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적정 주가 그리고 차트로 인해서 움직이지가 않고 대부분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장에서 활용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비트코인이 계속 흘러내릴 때는 아무래도 좀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사이, 이 비트코인은 이제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밤사이 비트코인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아침에 좀 접근을 하자.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소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상당수 거래소가 말만 거래소지 실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거래소 관련된 그런 종목을 접근을 할 때는 그 해당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소가 실제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이 거래소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호화폐 테마주를 매매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시장의 어떤 이슈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 확인하는 거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고, 또 이제 서울경제 이제 디센터 그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보시면은 이슈가 매일매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호재성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 포지션을 잡을 대기를 하고, 반대라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내 매도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시 장 시작이 되고 나면 첫 번째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상승률도 높고 거래량도 많은 종목이 있구나라고 하면 그 종목이 이제 1등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시 30분 정도가 돼서 나머지 비트코인 테마주들 중에서 2등주하고 3등주 정도를 확인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 매매를 이용해서 목표 수익과 목표 손절 기능을 딱 설정을 한 다음에 그냥 보고만 있으면은 알아서 이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 뇌동 매매에서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호화폐 테마주를 매매하는 어떤 주식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테마주를 매매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나왔었던 이슈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